네, 그럼 지금부터 학술대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주제는 나쿠지역 공군개발 사업의 평가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이 해당하는 내용들은 다차원적 지표 모델의 개발과 적용에 의해서 연구 방법론들을 설정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중에 공공개발 분야에서의 특정 지역의 지속적인 낙후 현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 해당하는 것들은 결국엔 공공개발 사업의 평가 시스템이라는 것, 즉 낙후 지역에 처한 복합적인 특수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해당하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은 집약적 토지 이용 중심의 경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때 산업 구조와 발전 전략은 주로 수도권 그리고 일부 거점을 중심으로 뭔가 효과적이고 효율성 있는 데 좀 집중하는 이러한 형태들로 추진이 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근래에 이제 와서는 발전이 중심이 된 지역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결국엔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낙후를 가속화했고, 근래에는 더군다나 뭐 그 이제 출산율의 저하라든지, 혹은 뭔가 인구의 이동 등으로 인해서 소멸 지역, 낙후 지역과 같은 이런 그 문제들, 그리고 그와 함께 현재 지금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문제들도 상당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현상들이 가속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구출의 확대와 지역 기반 약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테고, 이것들은 결국에는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상당히 또 한층 더 보여주는 이러한 형태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낙후 지역 혹은 이제 뭔가 소외 지역 같은 곳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개발 사업 평가할 때 가산점을 추가적으로 좀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편들을 취를 좀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현실에 반영되기 좀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좀 이제 그 주관적인 부분들이 좀 존재를 좀 하다 보니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들이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기존 평가 체계들 왜 그렇다라고 이제 하면은 정부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듣느냐라고 이제 한다면 결국에는 경제성 중심 평가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제성 중심 평가는 경제 기반이 취약한 낙후 지역에서는 재무적 타당성 혹은 경제성 분석 값, BC나 이제 그 PI 값이죠. 그들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에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층이 줄 테고, 수요가 줄면 당연히 총편익이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테고요. 이러한 경제성 평가에 의한 이러한 개발 사업의 추진들은 결국에는 공동체 신뢰 회복이라든지 사회적 고립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정체성 강화 같은 것들을 측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한계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일반적 개발 사업의 기준입니다. 기존 평가 지표들이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개발 사업들, 그냥, 모두가 이제 진행되는 이러한 개발 사업들을 그냥 기본적인 전제로 설계되기 때문에 낙후 지역이 마주한 이러한 그 특수성들, 뭔가 좀 사회적인 이런 그 필요성들, 뭔가 이제 고령화에 의한 뭐 이런 시설 공급 같은 것들 등 특수한 상황들을 또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점들이 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정성적 요소들이 반영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단순히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경쟁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재원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좀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낙후적을 평가한 요소의 상징적인 주변들을 좀 정량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 결국에는 본 연구를 통해서 공개발 사업에서 낙후 지역에 대해 판단할 때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사고, 그다음에 이제 낙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통합을 좀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후 지역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라고 이제 한다면, 낙후 지역에 대한 정의는 사실은 주체에 따라 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지어진 것을 넘어서 복합적인 한계, 뭐 소멸 지역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좀 합쳐져서 내포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평균 수준에 비해서 그보다 이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들 혹은 뭔가 지역의 자생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지역들로 정의가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행안부에서도 현재 지금 이러한 그 기준들을 가지고서 발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낙후 지역이라고 이제 하면은 기반시설의 노후화
지정 여건의 악화도 좀 있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좀 인프라가 없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구 유출이 좀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들 혹은 자체적 발전 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선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이 너무 깊고 그렇지 않으면 더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는 지역들 혹은 뭔가 이제 빈집들이 계속적으로 좀 그 증가를 하고 어린 청년층의 이탈, 공동화로 인한 뭔가 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들을 보통 낙후 지역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특성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것들, 즉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들을 추진할 때 기존에 있었던 평가 체계들을 물론 이제 존중을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특히 이제 뭔가 소멸 지역이나 낙후 지역에 한정해서 무언가 이러한 계층 분석법들을 좀 더 설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부분들이 경제성 분석 수치와도 물론 연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가중치를 좀 줄 수 있는 방향들, 즉 이 해당하는 곳이 일반적으로 그냥 경제성 분석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이제 하면 반영되지 못해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런 그 낙후 지역이나 소멸 지역의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해서 좀 가중치를 주는 그러한 형태들로 계층적 분석법, AHP 분석을 좀 해가지고선 상대적 중요도를 좀 실증적으로 좀 검증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선 질적 문헌 고찰 그리고 양적 설문 분석을 하는 혼합 연구 방법론을 사용을 좀 했습니다. 해서 이러한 가중치를 도출하기 앞전에 식별된 요인들을 먼저 일단 계층 구조화를 좀 시켰고요. 이 계층 구조화를 시킨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FGI 같은 것들,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것들 한번 해서 이 계층 구조를 좀 확정시킨 후에 이 해당하는 설문을 바탕으로 쌍대 비교인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했고요. 이 도출값을 통해서 이제 가중치들을 순번으로 좀 구분 좀 해서 어떠한 항목들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와 관련된 최종 평가들을 하는 형태들로 전반적인 연구와 관련된 프로세스들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들이 좀 준비 좀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계층 구조도를 좀 설정을 좀 했는데요. 연구 최상의 목표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낙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개발 사업의 평가라고 하는 것들, 즉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고려하면 좋을지, 물론 이 수치를 더 고려할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향후에 이러한 특수 지역이나 뭐 특수 지역, 소외 지역, 낙후 지역 같은 곳들의 평가를 좀 할 때 이러한 요인을 좀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조금 다차원적으로 조금 고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들로 저희들이 좀 설계 좀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일계층의 주요 평가 기준을 앞선 문안 고찰과 이론적 정립을 통해서 좀 반영 좀 했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입니다. 해서 구성된 계층 구조도는 일계층은 이제 최상의 목표죠. 구지역 특수성 반영한 공개발사별 평가이고요. 그다음 이제 계층 구조도 이제 그 하위 계층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결속 강화 그리고 환경 생태적 지속 가능성 그리고 주민 영향 증진 그리고 정책 실현성 제고 이제 그다음 하위 레벨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 이제 하위 레벨에 또 각각의 하위 레벨들이 존재를 또 할 텐데요. 이런 것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의 하위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먼저 편입 비용 비율입니다. 경제성 분석 혹은 이제 뭐그 재무성 분석의 비율인데요. 이것들 고려 아예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비율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비용 편입 비율에 발생되지 않는, 즉 포함되지 않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들,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추산이 안 되는 것들, 혹은 뭔가 이러한 공사 기간에만 발생되는 이러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들도 당연히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 안에서 이제 두 가지가 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하이 레벨로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사회적 교수 강화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 참여도와 삶의 질 향상 잠재력이라고 이제 하는 이 두 가지 하위 레벨들이 있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결국에는 소외 지역이나 낙후 지역 그리고 뭔가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좀 진행하는 곳들은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이것들이 결국엔 얼마나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이제 하는 것에 당연히 가장 큰 포커싱을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하는 측면에서 선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환경 생태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하위 레벨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 즉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없는 곳, 없는 사업들을
위주로 좀 발굴 좀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을 하고, 결국엔 이 시설이든 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지 간에 이것들이 결국에 그냥 한 번 딱 공급해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역량 증진입니다. 결국에 주민들의 인지 수준과 그리고 이러한 뭐 공공개발 사업들 할 때 혹시나 무언가 발생되는 갈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디벨롭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실현성 제고입니다. 정책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이 얼만큼 가능하느냐 하는 것들까지로 우리가 현재 1, 2, 3 이렇게 계층을 좀 설계 좀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표본들은 이 아까 전에 해당하는 요 그 계층 구조도를 가지고 쌍대 비교 설문을 좀 만들었고요. 이러한 쌍대 비교 방식의 전문가 설문조사 좀 실험했습니다. 해서 설문 참여자들은 공정책, 지역개발, 그리고 뭔가 어반 플래닝 같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좀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 전문가 한 30분 정도 참여해 주셨고요. 학계에 계시는 대학 교수님들 9분,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7분, 그리고 이제 각 정치련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분들 14분, 총 30분 정도가 참여를 해 주셨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관성 비율 이죠. 컨시스턴스 레시오가 0.1을 초과하는 응답은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총 26개의 데이터 신뢰도를 확보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비율 0.1 초과하는 것들은 다 삭제를 하고 진행을 했다. 결집값으로 저희들이 그냥 다 빼고 진행했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일관성 비율 이제 검토했고요. 전체적인 응답 평균 CR 값은 0.08이었습니다. 그래서 0.1 미만을 충족을 좀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는 이제 뭐 타당성을 좀 갖추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평균 CR값 0.08이고요. 그다음 기준값은 0.1입니다. 보통 일반적 연구에서 0.1 미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0.1을 저희도 똑같이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해서 기준값보다 더 높은 것들 총 그 현재 지금 내부를 제외한 26부의 유응답수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별로 이제 가중치를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요 순번대로 지금 2계층입니다. 2계층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결속 강화가 1순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2순위, 정책 실현적 재고 3순위, 환경 생태 지속 가능성 4순위, 그리고 주민 역량 증진이 5순위로 나타났고요. 각각의 수치들은 0.31, 0.25, 0.20, 0.14, 0.10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는 각각 약 한 0.6에서 0.5 정도의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 아래는 0.6, 0.4 정도의 이러한 그 가중치의 차이가 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중치 1위인 일단 먼저 사회적 계속 강화의 일단 중요성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31, 그러니까 저 거의 뭐 압도적인 순위로 사실 1위 차지한 거죠. 낙후지역 개발의 성공표가 더 이상은 경제적 수치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또 강력한 더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경제성 분석이라고 이제 하는 게 수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수익,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을 결국에는 음, 나눈 값이다 보니까 결국에 수요가 적거나 사람이 없거나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지역들은 경제적 수치가 당연히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것들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결국에는 공동체 활성화랑 그리고 삶의 질 개선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사업들, 공개발 사업들은 결국에는 공동체 활성화, 삶의 질 개선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선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결국에는 사회적 교섭 강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한정된 공공의 이러한 그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로 확실하게 보이는 척도 그리고 삶의 향상에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도 사실 중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현실적인 인식들, 즉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러한 경제성 분석이 그래도 낙후 지역과 소멸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 투입 대비 산출의 경제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와 고용, 소득, 지역 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들도 가장 크게 또 고려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결과가 좀 도출이 좀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3순위로 이제 정책 실현 제고의 중요성입니다. 결국에는 정책 실현성이 높은 지역에 공급의 삽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러한 것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이러한 그 플랜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와 이러한 협력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낙후 지역에 또 더 많은 공공재원들이 투입될 가능성도 좀 높겠다라고 하는 것. 즉, 이제 중앙정부에 그냥 단순하게 공급하는 방식들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상당히 큰 노력을 좀 해야 한다. 그래서 하향식 발전보다는 사양식 발전은 조금 더 큰 이러한 무게감을 좀 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하는 이러한 형태들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경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주민 영향 증진인데요. 요 4순위, 뭐 환경 영향 그리고 지속 가능성입니다.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이러한 낙후 지역의 절박한 현실 속에서 저로서 판단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이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순위로 주민 역량 증진입니다. 결국에는 낙후 지역, 소멸 지역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 선생존 후성장의 논리가 전문가들 판단 기준에 좀 깔려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고요. 결국에 지역 생존이 일단 우선이고요. 그 다음 역량 증진 이러한 것들이 좀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하는 것들입니다. 결, 네, 일단 그 결론입니다. 결론은 평가 패러다임을 좀 전환 좀 해야 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고요. 낙후 지역의 개발 정책 방향을 단기적인 경제 중심 성장 이제는 안 되겠죠. 그런 것들 이제 조금 이제 뒤로 좀 두고요. 사회 통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좀 중심을 둬야 한다라는 게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조금 증명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획일적 평가 기준을 좀 탈피를 좀 해야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개정을 좀 도입해야 한다. 사회적 편익을 좀 화폐로 잘 좀 환산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검토하고 이런 것들에 뭔가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고 지역사회 영향평가 같은 것들을 좀 의무화를 좀 한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수치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공급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은 객체에서 주체로의 이러한 주민들을 이렇게 좀 정책을 좀 더 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결국에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얘기들은 주민 참여 없이 성공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고요. 결국에 지금까지는 그냥 객체, 뭐 컨설팅 업체라든지 뭐 정부가 그냥 하라는 대로 했다라고 이제 한다면 이제는 주민들이 좀 주체가 조금 되어가지고 이러한 정책들에 관련된 것들을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이런 것들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것들이고요. 그러게 그러한 것들은 뭐 주민주도형 상향식 거버넌스라는 것들 이제 한다든지 뭔가 주민 참여 예산제를 한다든지 혹은 뭔가 로컬 액션 그룹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서 뭔가 그들이 더 활기차게 이 낙후 지역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에서의 서포팅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뭔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자원 배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결국에 세금을 쓴다는 것, 예산을 쓴다는 것은 한정되어져 있는 비용들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들 조금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있고, 이러한 소멸지역, 낙후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성과가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좀 투자하는 전략적 결단들, 그러니까 단기간 성과에만 사실은 이렇게 좀 목매는 이런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고유 자산들을 좀 잘 좀 활용을 좀 해서 자생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없이도 그 소멸 지역, 낙후 지역들이 결국에는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들을 좀 발굴을 좀 해서 특화된 가치들을 좀 지원하는데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근데 이러한 우리들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뭐 연구의 한계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들이 진행한 표본의 한계겠죠. 26명이기 때문에 뭐 더 많은 표본을 좀 확보했다면 좀 더 좋은 이러한 대표성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 뭔가 이제 이런 것들 실증 검증이 향후에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 이제 좀 방법론적인 한계들이 좀 있는데 이러한 것들 뭔가 정량적 평가들이 좀 더 향후에 보완된다면 이 해당하는 연구가 조금 더 질적 수준이 좀 높은 연구로 우리들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뭐 본 연구의 의의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뭐 낙후 지역의 맥락을 정밀하게 사실은 저희가 맞춤형 평가 모델을 좀 제시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정량적으로 좀 풀어낼 수 있도록 좀 하면서 효과적으로 좀 보완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결국에 가장 큰 것들은 낙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정책 수립 과정에 조금 더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마지막 결론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전 기존에 있었던 단순한 뭐 경제성 분석 값 이런 것보다는 낙후 지역은 뭔가 새로운 좀 그 패러다임을 좀 적용을 좀 해야 된다. 이것들이 결국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뭔가 지역마다 좀 구분을 좀 해서 이러한 그 지역의 좀 그 특수성들을 좀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로 연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